오늘은 피로회복에 대해서, 만성 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분 안에 피로회복 안 되면 비만이나 당뇨가 습격하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만성 피로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만성 피로가 결국은 다른 질병들을 많이 유발시키는데요. 결국 만성 피로 10년, 20년 가지고 있게 되면 암까지도 오게 된다라는 거죠. 만성 피로, 비만하고도 관련이 있고 당뇨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분 안에 피로 회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포함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만성 피로가 비만과 당뇨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적인 피로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면 이 원인이 뭔지를 우선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원인 좀 찾아보시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8가지 만성 피로의 원인과 치료법이라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통해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카드뉴스 시간입니다. 주변에 늘 피곤하다는 말 달고 사는 분들 계시죠? 푹 잔 것 같은데도 피곤함이 지속된다면 만성 피로를 한번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만성 피로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매일 7에서 8시간 정도는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요즘 머리맡에 스마트폰 두고 만지작거리다가 잠 못 드는 분들 많으시죠? 잠이 부족하게 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지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수면을 취했는데도 피곤하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자는 중에 코를 심하게 골거나 거친 숨소리가 동반되다가 숨을 쉬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따라서 잘 때 기도가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섭취하는 영양이 부족해도 쉽게 피로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남녀노소 다이어트 한다고 적게 먹거나 혹은 바쁘다고 안 챙겨 먹고 한 번에 폭식하는 분들 있으시죠? 항상 끼니는 하루에 3번 균형 잡힌 식단을 위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 알레르기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팥빙수나 아이스크림과 같은 찬 음식을 많이 먹으면 쉽게 피로하고 나른해지니까요. 덥다고 너무 찬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잠을 깨워줄 것 같은 커피, 습관처럼 하루에 3잔 이상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적당한 카페인은 집중력을 향상시켜주지만 너무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되니까요.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고요. 또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 현상이 나타나면서 두통과 어지럼증이 발생하죠. 특히 여름에는 물을 자주 마셔줘야겠습니다. 신체 활동 전후로 물을 2잔씩 마셔주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만성 피로의 경우 만사가 다 귀찮고 또 밖에 나가기도 싫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의욕도 없어지는데요. 이때 우울증도 같이 올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만성 피로는 6개월이 이상 지속되면 만성 피로 증후군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자고 나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수면 습관과 또 가벼운 운동으로 피로를 확 날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카드. 자, 그래서 우선요, 이 피로의 원인, 지금 말씀을 들었던 8가지의 각각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면이 부족하면 왜 피로해질까요? 라는 건데요. 넘어가 버렸군요. 산소 부족입니다. 산소 부족. 수면이 부족하면 산소가 들어가는 양이 달라진다라는 건데요. 그 원인 이유가 뭐냐면요. 깨어 있을 때는 뇌에서 산소 소모량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있을 때는 뇌도 뭐 깨어는 있지만은 그리고 몸 전체는 많이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 소모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산소가 남습니다. 그런데도 산소가 부족하면 코골이를 하든가 또는 수면 무호흡증으로 가버리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산소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 쉬어야 산소가 들어가서 남아돌게 된다. 산소가 남아돌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피로를 푸는 방법이다. 산소가 많이 들어가는 시골이나 산속에 가서 잠을 자면 피로가 빨리 풀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데이터 한번 보시면요. 직장인 74%가 수면 부족이다.
네, 직장인 565명을 대상으로 사람인에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굉장히 수면이 부족한 상태로 되어져 있다. 이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피로의 원인 중에 한 개는 코골이하고 수면 무호흡이다. 코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양이 감소되겠죠. 이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수면 무호흡 으로 인해서도 막혀버리게 되니까는 기도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진다. 그래서 기도가 좁아지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게 요 아래쪽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노화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근육이 처져가지고 그 다음에 비만 때문에도 좁아진다. 그 외에 편도비대, 작은 턱, 큰 혀, 선천적인 기도 좁음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모로 관찰을 좀 해보면 술을 마셨을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피곤할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결국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몸속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는 날은 코를 골기가 쉽다. 왜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느냐? 산소가 부족해지면 산소를 공기를 흡입해야 되는 그 속도가 빨라져 버린다. 그래서 자율신경적으로 폐에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 산소가 부족하니까 많이 끌어올려고 빨리 이 호흡을 하다 보니 바람의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좁아지고 바람의 속도는 빨라지고 그렇게 해서 코를 고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요.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되어지게 되면 결국 코를 고는 게 멈추더라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피로, 만성 피로의 원인이 뭐냐? 영양 섭취 부족이다라는 건데요. 영양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 이 미네랄 부족. 네, 미네랄 부족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불균형 식단, 굶는 다이어트, 또 저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B나 비타민 C를 적게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서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이거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2017년도 데이터인데요. 영양 섭취 부족자 분율 추이라고 하는데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남성의 경우에는 이 파란 색깔인데요. 점점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9.9% 즉 전 인구의 약 9%, 10% 정도의 남자는 영양 부족한 상태다. 그 다음에 약 17% 정도가 영양 부족하다. 이건 이제 여성에 해당됩니다. 2017년도 데이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자고요. 노인의 경우에 한국 노인 3명 중 1명 열량 섭취가 부족하다. 노인의 경우 지금 뭐 나이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평균 노인 인구의 평균 15% 정도는 영양 섭취가 부족하다. 그 중에서 남성은 11%, 여성의 경우에는 18%, 그 다음에 고소득층 중에서도 13%가 영양 부족하다. 저소득층은 약 19% 정도가 영양이 부족한 노인들로 되어져 있다.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2013년도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연령별로 영양 섭취 부족자 분율 2009년도 국민건강통계보건복지부 데이터입니다. 65세 이상이 22%, 50세 이상이 약 9%, 도합 약 30%가 영양 부족하다. 즉 50세 이상의 분들 네, 약 30%가 영양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영양들 중에서 어떤 영양이 부족하냐라는 건데요. 네, 보니까 칼슘이 약 70%, 네,
그 다음에 리보프라빈 51%, 비타민 C가 약 50%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비타민 A도 40%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양 섭취 굉장히 조심해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피로의 원인 중에 한 개가 알레르기. 이제 알레르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면역 세포와 반응을 해서 알레르겐하고 면역세포하고 싸웁니다. 이것 때문에 염증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염증이요. 그걸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고, 혈관이 막히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또 피로물질 해소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페인 과다 섭취도 피로를 피로하게 만든다. 이유는 각성 효과를 주고요. 카페인 때문에 교감신경 항진이 되어진다. 이것 때문에 심장박동 증가, 생리활성 증가, 신경과민, 다시 이것 때문에 피로물질을 유발한다 라는 건데요. 카페인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봐보시면 우리 몸속에 뇌에서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하고 아데노신 수용체가 결합을 하게 되면 피곤해진다, 그리고 졸립다라는 거죠. 그 그림이 여기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인데요. 자, 아데노신이 파란 색깔을 띠고 있고 카페인은 이 붉은색인데 요 아래쪽이 뇌입니다. 이 뇌세포에 아데노신 파란 색깔이 달라붙게 되면 졸립다, 피곤하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카페인을 마셔가지고 여기에 아데노신 대신에 카페인 분자가 와버리게 되면 각성 효과가 나고 피곤하지 않은 듯 그런 느낌이 난다. 이것 때문에 피곤하지만 않은 뿐인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또 피곤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짝 효과만 나오고 시간 지나면 더 피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로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 때문에도 피로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피로의 원인 중에 한 개가 탈수다. 아까 나왔죠. 방송에서. 탈수는 피로의 원인이다. 갈증 마이너스 2% 정도만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게 되고 물을 마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 중에 항상 이렇게 물을 갖다 놓고 이렇게 좀 마시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물을 한 잔 마셔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갈증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근육 피로가 온다. 마이너스 4%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되면 무기력 상태가 되어진다. 물이 마이너스 20%가 떨어지면 사망한답니다. 자, 물이 몸속에 부족하면 물 속에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데 산소가 덜 녹아 들어가게 된다. 즉 산소 부족으로 피로가 빨리 풀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분 부족하니까 대사도 안 되고 순환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노폐물이 빨리빨리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물이 적으니까 소변으로 수분이 나가지 않는다. 이런 영향으로 피로가 빨리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또 만성 피로의 원인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우울증이다. 여러분 우울한 분 많이 계실 텐데요. 비타민C 열심히 드시고 바깥에 열심히 다니시면 빨리빨리 회복됩니다. 그냥 비타민C 열심히 드시고 막 걸어 다니시면 됩니다. 결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울하신 경우 그렇게 그냥 계시지 마시고 무조건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자. 나가기 힘드시겠죠. 용기를 내십시오. 5분만 나간다 생각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5분. 5분만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 오늘 5분만 나갔다 온다 생각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유가 뭐냐면 감정장애로 인해서 몸 혈액순환 또 대사장애 이런 것 때문에 신체장애가 오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피곤해지고 두통도 오고 식욕저하가 생기고 그래서 계속 피곤해지죠. 자, 만성피로 증후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피곤하면 만성피로다. 그 다음에 쉬고 또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경우도 만성피로증후군이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가지, 6가지를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만성피로증후군인지 아닌지 또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피로증후군 자가진단 리스트. 네,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자거나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이것도 만성이다. 기억력, 집중력이 떨어진다. 평소와 다른 두통이 있다. 어깨, 허리, 다리 등 근육통이 있거나 관절통이 있다. 목이나 겨드랑이, 림프절이 붓거나 아프다.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지 못할 정도로 피로감을 느낀다. 이 중에서 4가지 이상이면 의심을 해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분 여기서 소화효소 부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화효소 부족해서 생기는 거 당연한 거고요. 소화효소가 작동을 하려면 내가 섭취한 음식물이 녹아야 됩니다. 녹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비타민C하고 소금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간간하게 소금은 잘 충분하게 드시고요. 비타민C를 드셔주시면 그리고 거기에 소화효소제를 같이 먹으면 소화는 기계적으로 무조건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지금 극도로 안 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든 거기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비타민C 드시고 소금 드시고 소화효소제 드시고 요거만 드시면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회복이 됩니다.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 저의 다른 영상 열심히 찾아보시면 소화와 관련되어서는 영상이 한 300개 정도 있으니 많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피로의 원인 소화불량이다. 소화가 불량되어지면 왜 피곤해지냐라는 건데요. 염증이 증가한다. 장 누수가 생기고 혈액 내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모세혈관이 자꾸 막힌다.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난다. 이것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노폐물 배출이 빨리빨리 안 된다. 그 대표적인 노폐물 배출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몸속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게 혈액을 통해서 폐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모세혈관이 자꾸 막히거나 이산화탄소 수송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가스가 장에서 차는 거죠. 이게 바로 노폐물이 몸속에 그대로 축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피곤해진다 라는 겁니다. 장 누수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독소나 세균이나 또는 소화가 되어진 음식물, 영양소가 장에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으로 흡수되어서 들어와 가지고 혈관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반응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장 누수는 빨리 해결을 봐야 피곤하지 않다. 특히 이 피로, 만성 피로는 당뇨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피곤하면 결국은 대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몸속에 쌓인다. 포도당이 잘 없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쌓인다라는 것은 바로 비만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곤을 풀어야 다이어트도 되어지는 것이고 피로가 없어야 당도, 혈당도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다이어트도 하고 비만으로부터 탈출하고 당뇨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이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많은 원인들을 한 개씩 한 개씩 제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뇌가 피로한 경우에는 어떨 때이냐라는 건데요. 뇌 피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잠들기 힘들고 밤중에 깬다. 밥맛이 없어 겨우 먹는다. 몸을 별로 쓰지 않는데 나른하다. 일도 외출도 귀찮다. 불안 초조하다. 생각 정리가 잘 안 된다. 두통이 있다. 목 어깨 결림이 있다. 집중이 잘 안 된다. 눈이 피로하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도 뇌가 피로하다. 뇌가 피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 당뇨하고의 연관성은 결국은 이 세포 속에서 신진대사가 잘 일어난다. 저 세포 속으로 포도당과 산소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산소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소가 부족하면은 결국 포도당을 없애는 것은 산소인데 산소가 부족하면 포도당 없애는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포도당이 혈중에 쌓이게 되고
혈중에서 포도당이 돌아다니게 되면,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당화혈색소가 올라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산소가 피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피로가 쌓이면 당뇨도 올 수가 있다라는 거. 산소는 어디에서 쓰고 있느냐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산소가 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호흡한 산소는 전부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내가 섭취한 포도당과 산소를 결합시켜서 이산화탄소로 만든 뒤에 폐를 통해서 배출시켜야 됩니다. 그 과정의 반응들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당류를 초래를 하게 되고, 당이 오래 쌓이면 또 그게 비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글루코스가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해당 작용에 의해서 피루부산으로 바뀌고, 피루부산으로 바뀐 이 분자가 이 옆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산소와 만난 뒤에 이산화탄소가 되어져서 다시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외막을 뚫고 나와서 세포벽을 다시 뚫고 나와서 혈관벽을 뚫고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돌다가 폐에서 흡박가리를 통해서 배출되어진다. 이 과정이 포도당 대사 과정이다. 자, 그래서 산소가 잘 들어가야 결국은 당뇨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필요하면 포도당 대사 장애가 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이 또 결국은 피로물질 축적을 초래하고요. 대사 장애로 인해서 비만을 초래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저의 메시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